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오늘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KF-21 보라매이고요. 마하 1.8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영어 약자로 카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죠.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치고 1호기를 공군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20대를 완성해 공급할 계획이죠. 우리 국방에서 KF-21을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첫째로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제작하는 나라가 됩니다. 둘째로, 외국에 의존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국방을 우리 손으로 책임진다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셋째로는요, 공군의 장비 운용 결손이 줄어들어서 공군 전투력이 늘어납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한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유럽 컨소시엄에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죠. 이런 컨소시엄까지 포함해서 7군데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을 완료할 경우에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됩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첨단 전자 장비와 부품이 필요합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항공우주 산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KF-21 개발 프로젝트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 7조 6천억 원 가운데 일부인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도 완성된 비행기 몇 대를 가져가죠. 이렇게 우선 공동 개발을 하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제3국 수출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크기와 성능에 따라서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으로 나누는데요. KF-21은 프랑스 라팔과 비슷한 미들급으로 분류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처음 선언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 개발 완료를 앞두기까지 23년이 걸렸으니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건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기술 개발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그동안 7차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6번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발 비용은 많이 드는데 과연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비용을 많이 들였다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특히 공군 쪽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뜻밖의 많았습니다. 이미 성능이 검증된 미국 전투기를 사다가 쓰는 게 빠르고 싸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업에는 개발 비용이 7조 6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개발 비용이 적지 않고요. 기간과 성능을 종합해보면 가성비가 썩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군 쪽 사람들은 성능 좋은 아우디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왜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소나타를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하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가성비가 썩 높지는 않고요. 개발 기간도 길고 군인들도 불만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굳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전투기는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일일이 외국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산화를 하면 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자주국방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군 안팎에서는 타이거 아이라는 사건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붙어있는 센서로 밤이나 아주 나쁜 날씨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죠. F-15K 전투기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2011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포함해서 11명의 미국 조사단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F-15K 센서인 타이거 아이를 무단 분해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하면서 조사에 들어갔죠. 미국 조사단은 한국 공군의 고위 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를 불러서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듯이 마구 윽박질렀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타이거 아이가 너무 고장이 자주 난다. 혹시 이물질이 들어간 건 아니냐. 그래서 확인하려고 뜯어봤다라고 해명했죠. 미국 사람들은 그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함을 지르고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굴욕도 이만저만한 굴욕이 아니었죠.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서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터득해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면 미국이 팔아먹을 물량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난 다음에 부품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법니다. 전투기는 보통 30년 안팎 사용하는데요. 총 운영비 가운데서 최초 도입비는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많은 70%가 유지 보수 비용에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우리 기술자와 우리 부품으로 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미국의 부품과 수리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미국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면서 부품값을 계속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부품과 수리 문제는 바가지 가격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전투력에도 지장을 많이 줍니다. 전투기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와 수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싼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군의 주력기가 F-15K와 F-16인데요. 이 주력기들이 수리 부품이 부족해서 임무 수행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공군은 F-15K와 F-16을 2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F-15K의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가 발생 건수가 535건,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특정 임무 불가 발생 건수가 79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F-16은 같은 기간에 수리 부속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비행 불가 건수가 548건이고요. 수리 부속이 부족해서 생기는 특정 임무 불가는 1202건에 이르렀습니다. F-15K의 경우에 한 번 임무 불가 상태면 평균 16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요. F-16은 평균 92일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확 줄어들죠. 우리 정비사들이 바로바로 우리 부품을 조달해서 정비하면 되니까요. 전투기를 놀리지 않아도 됩니다. 공군 전투력이 좋아지죠. 외국 비행기를 수입하지 않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F-21 시제기 6대를 개발하고 2026년에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로 시험 비행과 데이터 수집, 미세한 보안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KF-21에 관한 궁금증, 강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KF-21 시제기가 첫 비행을 하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와 있죠. 기대와
흥분이 교차하는 현장이었습니다. KF 시제기 첫 비행 행사 때 언론이 이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 뉴스를 보고 일본의 네티즌들이 속력이 시속 400km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로센 전투기의 시속이 600km였는데 그것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첫 시험 비행이니까 가장 낮은 속도로 날았던 것 뿐이죠. 그 뒤에 시험 비행을 계속해서 지금은 마하 1.8 음속을 넘어서는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시제기가 모두 6대입니다. 시제기마다 겉으로 봐도 도색부터 좀 차이가 나죠? 시제기를 한 대가 아니라 6대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씩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다음은 카이가 양산 계약 체결을 기념하면서 개발 과정 역사를 요약한 영상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죠. 첫 비행 때는 속력이 낮았고 몇 달 뒤에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다고요. 영상에서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네요. 무장 분리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공대공 미사일을 기체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미사일이나 유럽산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미사일을 다 실을 수 있다는 범용성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장점이죠. 공중급유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잘해야 1시간 정도 비행한 다음에는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급유를 하면 달라지죠. 이론상 무한대 시간 공중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이 공중급유 시험도 성공적으로 통과했네요. 오늘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개발 결정에서 개발 완료까지 2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곡절도 많았죠. 어쨌든 자주국방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항공우주 산업 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